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변동성 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 이날 장 초반에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또 끌어올렸고, 이런 부분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31% 내렸고 S&P 0.32% 내렸고 나스닥 0.11% 하락했어요. 이제 장중에는 좀 등락이 거듭되다가 결국에는 3대 지수가 소폭 마감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또 증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를 꼽자면 내일 발표되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과 관련된 이 정책 발표, 여기에 증시가 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또 내일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또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CNBC가 이제 예상 전망 기사를 적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뭐 속보로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 요가복계 샤넬로 불린다는 이 룰루레몬 매출과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Wall Street awaits Biden infrastructure plan, 월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플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But it may not be ready for the new taxes. 하지만 새로운 이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좀 기사가 긴데 같이 살펴보시죠. 이제 월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플랜 디테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 플랜을 지불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펼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세금을 올리던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이제 수요일 피츠버그에서, 네, 여기서 제가 대학 나온 도시인데, 피츠버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야망적인 이 인프라 플랜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플랜을 살펴보시면 전통적인 인프라 이제 펀딩, 예를 들어서 도로, 레일로드, 그러니까 철도, 그리고 이제 다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전기차, 그리고 어드밴스드 배터리, 그리고 더 효율적인 빌딩,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발표된 세금 인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세금 인상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스트라테가스의 단 클리프톤 이사는 the market is just not ready for this. 시장은 이것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1년 동안 계속 시장의 강세 입장이었지만 now the flags are up. 이제 깃발이 올라갔다는 뜻은 뭐 이제 경고 신호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는 모든 제안서가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 미국의 부유층의 세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업들이 특히 미국 그리고 또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클리프튼 이코노미스트는 계속해서 2020년이 아니라 세금 인상이 바로 즉각적으로 진행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보시면은 특히 법인세가 올라갈 것으로 많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최부유층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인컴 텍스 그리고 캐피털 텍스 다 소득세와 이제 자본 시장 뭐 증시 투자로 얻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뭐 사모펀드랑 헤지펀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이제 보통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소득이 40만 불 이하라면
세금이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40만 불이면은 뭐 4억 얼마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연봉이죠. 그 미만으로는 올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게 만약에 이제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 적용됐던 뭐 33에서 37% 세금이 35%에서 39.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28%로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아마 28%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25% 정도에서 이제 절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35%에서 21%로 내려가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CFRA의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는 만약에 법인세가 21%에서 25%로 오른다면 월가는 크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또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당금 같은 게 그냥 일반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스토발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이 세금 인상에 좀 타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it might give investors pause. 이제 투자자들이 좀 쉬어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하반기부터 강한 실적이 예상되는 것은 그나마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winners and losers 이런 경우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제 전문가들은 앞에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기술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해외에 이제 영업 지점을 두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기술주는 타격을 받지만 이제 운송과 관련 주들은 또 혜택을 보고 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넥스테라, 존슨 컨트롤스, 이튼, 캐리어스, 레녹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산업 관련 회사들로 이제 인프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밖의 소식들 또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어제 또 아케보스 사태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워치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헤지펀드가 공시를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권 의원회는 뭐 이런 사태를 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JP 모건이 은행들 이 아케고스 연계된 손실이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들로는 계속되는 이 개선되는 경제 지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IMF가 글로벌 경제 전망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IMF가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일부 신뢰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109.7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 RSM은 3월 미국 고용 지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증시는 쉬는데 고용 지표는 발표가 되거든요. 100만 건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폭의 증가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날 그리고 이제 경기 개선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또 올랐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 3.58%, 카니발 크루즈 라인 3.98%, 노르제이언 크루즈 3.82% 올랐고요. 이제 이날 애플은 1.23%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6월 7일에 이제 가상으로 이 개발자 콘퍼런스 한다고 발표했고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펠이 알파벳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제 종목은 이날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이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이제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톰 하인린 전략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면 There's two different sides to rising rates. 국채금리가 상승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인해서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